야! 아저씨 왜 그래요? 이 네가 나를 아저씨! 알바리 뭐 알아서 얘 때렸어 지금. 때려주게 올란 게 그러지 마세요. 지금 다 찍히니까. 찍혀서 못 들라고. 가만히 계세요. 어? 야이 이거. 욕설과 폭행, 소방대원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소방대원의 멱살을 쥔 여성,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군요. 손 놓으십시오, 어머니. 다짜고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소방대원은 제대로 저항도 못합니다. 동료대원이 뜯어말린 뒤에야 폭행은 끝이 납니다. 응급처치를 받던 이 남성은 주먹도 모자라 발길질까지 합니다. 관련 유사 사건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만 해야 되나요? 아, 엄청 많아서. 왜 이렇게? 속사포로 많이 할 수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만 167건, 지난 5년 동안 모두 844건이 발생했습니다. 구급대원으로서 현장에 나가다 보면 굉장히 난폭하고 폭력적인 주치자분들도 많고 정신질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소방은 구급대원을 위한 대안, 구체적인 대안과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급대는 약간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막을 방법은 없죠. CCTV가 찍는 거 제외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보호하시는 게 저희가 안전캠이라고 모자 써요. 있어요. 그 액션캠이라고 뭐냐 폭행 방지품으로 준 모자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의료의료 현장에서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이 잘 갖춰지지 않고 부재한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낙폭적이거나 폭력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에 인계를 하면서 구급대원 이송 거절 서명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처럼 그런 게 없잖아요. 뭐 경찰은 환자 제압하고 이런 힘이 있는데 저희 소방은 누굴 이렇게 제압하거나 그런 권력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힘이 없어요. 네, 그냥 방어 이렇게 안 맞는 게 안 맞는 거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네, 제지 이제 손 맞고 이렇게 제지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구급대원 폭행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관이 폭행범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별사법경찰관이 겸직을 하다 보니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잦은 인사이동되니까 전문성이 첫 번째 없어지는 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중복된 여러 가지 일을 받다 보니까 좀 체계적이지 못한. 실제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600명 가까이 추가 지정됐지만 올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가운데 60%가량은 여전히 경찰이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게 17년부터 숫자서 이제 경찰청하고 소방청하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 그 MOU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그런 구속력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교차되는 부분 업무가 있으니까 서로 이런 부분은 좀 편의상 피하자.
각자 좀 어떻게 이제 해보자 이런 거야. 그게 막 더 잘하자, 더 집중하자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조금 힘드니까 이제 서로 이제 주치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는 사람이 처리 좀 하자.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번에도 우리가 공동대응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경찰들이 진짜 조금이라도 이렇게 환자분 이렇게 스크래치 있으면 우리 밴드 붙여달라고, 빨간 약 발라달라고, 막 새벽에도 막 출동해달라고, 그리고 신고해놓고 자기네는 환자도 안 데려놓고 우리 막 대기시키고 막 그랬었잖아. 공동대응 일단은 그래도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상황실에서 접수가 되면 일단 좀 위험하다 싶은 상황들은 경찰을 함께 보내주긴 하거든요. 네. 근데 서로 이제 협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경찰분들과 함께 이게 경찰분마다 다른데요. 근데 이제 경찰분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의식이 없고 정말 의식 없고 못 움직이고 그런 아예 인사불성 주치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병원 이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의식이 없고 그 완전 통증에도 거의 반응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 이송을 하는데 이제 조금만 이렇게 깨워서 눈 뜨고 좀 구축해서 거동할 수 있을 정도면 굳이 병원 안 가도 되고요. 사실 응급의료 그 주치소가 이렇게 단순히 술 먹어서 뭐 쉬러 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그곳은 정말 그 환자가 그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이제 치료 받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경찰분들이 그냥 거기서 쉬었다 가라 항상 그러시거든요.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관찰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의식이 없어서 이게 술 때문에 이한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그 가정하에 이제 관찰하면서 그 응급실에서 이렇게 환자 있는 건데 의식이 있는데 좀 쉬었다 가라. 거기서 환자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좀만 집에 가서 쉬어도 되는데 굳이 병원 가서 그러니까 쉬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병원 가서 쉬라고, 술 깨웠다 가라고. 근데 그 정도의 그런 상태면은 솔직히 병원은 안 가도 되거든요. 구급 활동을 하면서 구급 주치자한테 폭행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직후에 경찰을 불렀죠. 경찰이 와서 잘 해결해 주죠. 경찰이 그때 당시에 경찰은 여자 주치자이고 가해자한테 총으로 맞아서 죽기도 한다면서 이런 거는 별거 아니라고 사건 처리해주기는 힘들다고. 저 술잔 사람을 사건 처리해서 아니 그럼 술잔 사람이 국대원 때리지 전정신을 때리는 사람이 뭐는 없어요. 수인의 의무도 있단 말이야. 참아야지 저기 한다고 그걸 처리해달라고 그러나. 그러면 어떤가 이렇게가 너무 저기 술 취했잖아. 왜 그렇게 말하세요? 저희 국대원 폭행이 많은 거 알잖아.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은 수인의 의무도 있단 말이야. 술 취한 사람을 좀 이해를 하고 달래야지 그걸 달랬어요. 밝힌 일 했다고 뭐 처리해 주시고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 선생님 그 전부터 달랬어요. 끝까지 하란 말이야. 끝까지. 저희한테 지금 혼내시는 거예요? 무슨 혼내는 거야? 지금 포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혼내는 거야? 혼내는 게 할 일을 끝까지 하란 말이야. 이해를 시키고 달래야지 그 밝히지란다고 뭐 처리해 주세요. 그건 아니잖아. 밝힐 땐 아니고 얼굴도 때렸어요. 얼굴도 때렸다고요. 얼굴도 때려서 마스크 지금 손에 쥐고 있잖아요. 싸대기를 때렸다고요. 싸대기를. 돈을 많이 내신 것 같은데요. 돈을 많이 내신. 저희가 발로 한번 찬 거 가지고 안 그러죠. 오시기 전에 싸대기 때리고 막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 현장에서는 경찰은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구급대원은 이 녹음본을 팀장님께 들려드렸습니다. 이후 현장 대응 팀장님께서 해당 지구대에 방문하시어 구급대원에게 사과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해당 경사는 지구대 팀장과 함께 119 센터에 방문하여 구급대원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일반적인 경우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 중에 폭행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경인에 신고를 하게 되고 경인은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여 이송될 병원으로 출동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1차 경인 요청 후에 병원에는 경인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2차 경인 요청을 하는 중에 2차 피해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혹시 그 구급대원 분들이랑 경찰관 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찰이랑 구급대원? 네, 경찰이랑 구급대원.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잠시만요. 있나요? 그거 못 본 것 같아요. 살인사건이나 이런 때는 같이 일하지 않나요? 사용범들에 대해서 자신의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테이저건을 쏘거나 테이저를 분명히 갖고 계신데 사용하지 않고 수갑을 분명히 갖고 계신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조금 너무 현장 활동이 소극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송 거절을 구급대원이 판단하에 환자 상태를 보고 명확하게 이송 거절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훨씬 줄지 않을까. 시민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제 밤낮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자기들의 안전에 항상 다들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119 이용하실 때 정말 도움 필요하시면 119 그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신고하지 마세요. 비응급 상태에서 신고하지 마세요. 이랬어.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응급사항이 이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의사들이, 의료진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는 그 신고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뭐 기준이 딱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럴 때는 꼭 119에 신고, 이럴 때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의식 개선, 이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데 그 개선을 하려면 홍보가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각자 알아서 그 조직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막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홍보도 엄청 부족하고. 근데 우리나라 그런 게 없어. 그래서 119 구급대원들이 비응급이든 응급이든 병원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측면에 그런 게 있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응급과 비응급을 나누는. 그치.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응급 진료소가 따로 있어. 24시간 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응급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비응급에 대한 만약에 이송을 해주는 그런 수단이 있다면 지금 같지는 않겠지. 그런 게 없는 측면이 있고,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치자라고 하더라도 걸을 수 있으면 병원 안 데려가고 걸을 수 없으면 병원에 데려가고 이런 기준이 있거든.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소방이나 경찰이나 똑같이 보호해줘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